행렬의 이제 가장 큰 문제. 첫 번째 관문은 이거죠. 아, 잘 잘못 불러. 그죠? 이거. 그러니까 좀 뒤로 가. 약간 뒤로 가면 각이 좀 더 보이잖아. 행렬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야. 그치? 원래 일반적으로 x 곱하기 y는 y 곱하기 x는 똑같아야 돼. 1 곱하기 2는 2 곱하기 1 똑같아야 돼. 그치? 근데 행렬은 그렇지 않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보통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야. 그치? 근데 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좀 뒤에 가서 왜 그런지를 설명할 테지만 일단 이것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볼게요. 이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없냐면 전개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전개가 함부로 안 되죠. 무슨 얘기예요? 단편적으로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면은 예전에는 a제곱, 2ab, b제곱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어떻게 써야 돼? 약간 멍청하게 a제곱에다가 어떻게 써야 돼? ab를 하고 ba를 하고 b제곱을 써야 돼. 그치? 즉 행렬은 a를 앞에 곱하냐 b를 앞에 곱하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된다는 거야? a, b랑 ba를 따로따로 쓰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일단 첫 번째 전개 문제점이 생기고, 그럼 전개 문제가 된다는 건 모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인수분해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죠? a, b, b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인수분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뭐도 안 되냐면 이거는 뭐 적어 여서는 아니지만 방정식을 푸는 것도 함부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약간 멍청해져야 돼. a 플러스 b 제곱을 하면 a제곱에 ab의 ab, ba, b제곱. 그러니까 원래 멍청했던 친구들은 문제가 없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친구들이 머리가 빠듯했던 친구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안 불편하죠, 형님? 예. 그 익숙한 거죠. 늘 이렇게 전개를 해왔으니까.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행렬이 아무튼 우리가 지금 17년 동안 살아오면서 늘 해왔던 모든 거를 다 틀어버리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 그러니까 거부감도 좀 생기고. 근데 왜 그런지를 내가 최대한 설명을 해볼 테지만 납득이 안 되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편하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이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그러면 과연 언제 A, B랑 B가 같아지나요? 늘 다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같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같아지냐를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물론 이게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개를 함부로 하거나 인수분해를 함부로 하거나 방정식을 함부로 풀면 안 된다. 또 공부의 포인트지만 어떤 정보를 보고 A, B, B가 성립함을 느껴야 되는지를 하는 것도 공부예요. 우리는 두 번째 가볼게. 그러면 A, B, B가 언제 같아지나요? 라는 건 첫 번째 그냥 진짜 계산을 해서 느낄 때가 있어요. A, B랑 B를 계산해 보는 거. 근데 그건 뭐 다 하는 거니까 패스하고 언제 우리가 A, B, B가 같다는 걸 느끼냐면 문제에서 이런 식의 정보를 줄 때가 있어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전개했더니 이게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정보를 줄 때 이건 뭐야? 간접적으로 당연히 아니 A, B랑 BA를 따로따로 썼는데 A, B, BA가 같아서 EAB가 된 거죠.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정보를 준 거지. 괜찮지 그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A 빼기 B랑 A 플러스 B를 전개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됐을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으면 우리는 A, B, B가 같다라고 느끼고 넘어가면 돼요. 뭐 어려움이 없죠 이거. 근데 아마 그 상민쌤이랑 수업할 때도 그 얘기 해주셨을 거야. 저게 이게 얘들아 몇 차식이야 이거? 2차식이지. 어떤 2차식에 관한 정보를 보고 A, B, B가 같다는 거를 느끼는 건 괜찮은데 3차식부터는 안 돼요. 들은 적 있어요 그 얘기? 네. 3차식부터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A 플러스 B의 상승이 전개해서 A 상승의 3A제곱 B에다가 3A B제곱의 B상승이 된다고 해서 A, B, BA를 보장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여기까지 생각하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공부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3차 이상의 식부터는 교환법,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정리가 돼도 A, B, BA를 만족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3차 이상부터는. 그래서 요 지문 하나랑 요거 지문 하나 정도 외워버려야 되잖아요. A, B의 전체 제곱이 A제곱, B제곱이 되면 이걸 만족하면 A, B, B가 같을 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몇 차식이에요 이거? 4차식이에요. 4차식.
A제곱 B제곱에서 4차를 전개한 게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2차잖아 2차. 그쵸? 이건 4차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걸 만족한다고 해서 A, B, B를 보장하지 않아요 둘 다. 그러니까 저 지문 두 개 그냥 외우세요. 아마 그렇게 심각하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시험문제가. 이게 된다고 해서 이걸 보장하지 않고요. 이게 된다고 해서 이걸 보장하지 않아요. 요 두 지문 정도 외우세요.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A, B의 전체 제곱이 A제곱, B제곱을 만족하면 A, B랑 B랑 같다? 이거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알겠죠? 당연히 틀린 얘기예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행렬이 A, B, B가 같은가요? 라는 걸 느끼려면 어떤 2차식이 관련된 전개식이 눈에 보이면 같다라고 느끼면 돼요. 아시겠죠?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죠? 두 번째, 어떨 때 우리가 A, B, B가 같다라고 느끼냐면 이럴 때 느껴요. 잘 보세요. 외우셔야 돼요. 근데 나 증명은 다 해드릴 거야. A라는 행렬에 P배를 하고 B라는 행렬에 Q배를 해. 여기 앞에 PQ는 상수야. 상수. 그것이 K 곱하기 단위 행렬 구조의 정보가 있으면 A, B, B는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A 더하기 2B가요 단위 행렬일 때 이렇게 나와요. 이걸 딱 보는 순간 A, B, B는 같구나 이러시면 돼요. 무조건.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네 이거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외우는 거지만 A랑 B의 이런 1차적인 관계식이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 뭐가 성립하냐면 A를 B로 표현할 수 있어. A를 1차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해를. 그러니까 A는 무슨 B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A, B, BA에다가 여기다가도 너를 집어넣고 여기다가도 너를 집어넣으면 왼쪽 오른쪽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논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단위 행렬 마이너스 2B야. 그래서 넣어봐. 단위 행렬 마이너스 2B에다가 B를 전개한 거랑 B에다가 단위 행렬 마이너스 2B를 전개한 게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단위 행렬과의 연산 관계가 되니까. 전개해볼게. 이거 전개해봐. 뭐래? B 마이너스 2B제곱. 이거 전개해봐. B 마이너스 2B제곱이요. 무슨 일이 생겨요? A, B와의 이런 관계가 있었더니 A, B랑 B가 뭐였어요? 같아져요. 이 개수가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빼기 B가 3 단위 행렬이래. 이걸 보는 순간 아 A, B, B는 같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지. 앞으로 알겠죠? 저걸 보는 순간 저런 정보들은 그냥 툭 튀어나오니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이런 정보를 보면 A, B, B는 같다고 여기시면 돼요. 자, 저거는 뭐냐면 A랑 B를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는데 몇 배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2배여도 되고 3배여도 되고 100배여도 돼요. A랑 B랑 곱해서 단위 행렬이 구조가 나오면 A, B, B는 같아요. 이거를 증명하려면 약간 역행렬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미안하지만 그냥 외워주세요. A, B의 곱이 단위 행렬 구조가 되면 A, B, B는 같아요. 이거 아마 공부 좀 들어본 친구는 알 텐데 A랑 B를 곱해서 단위 행렬이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A랑 B랑 역행렬 관계예요. 그러니까 역행렬이라는 게 뭐냐면 숫자로 치면은 역수가 되는 거예요. 단위 행렬이 마치 숫자에서는 1과 같은 역할을 하지. 그치? 그러니까 3과 3분의 1처럼 역수 관계에 있는 수예요, 두 수가. 그러면 3과 3분의 1과 3을 곱한 건 똑같이 단위 행렬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자, 다시. 뭐야? A랑 B의 1차적인 어떤 구조. 그치? 그럼 A와 B의 곱이 단위 행렬 구조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A, B, B가 뭐야? 같다라고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치? 그럼 봐봐. 하나 더 있어. 사실이 이거야. 사실은 이 모든 얘기를 그리고 하나 더. 네 번째. 네 번째, 이거는 뭐 암기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납득만 하면 되는데 A와 단위 행렬의 연산은 당연히 뭐가 성립해요? A2와 2A가 성립하니까 당연히 어떤 행렬과 단위 행렬과의 연산은 교환 법칙이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서구야 그만 좀 잘하지. 죽으면 계속 잡고 그만 잘하지. A와 2의 연산이 있잖아. 그러면 A2와 2A가 어때? 같죠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이게 잘 봐. 이 질문에 답해봐. 시험 문제를 딱 풀려고 봤는데 A가 3B제곱이래. A, B, B가 같나요 다르나요? 사실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아니에요. A, B, B가 같냐 다르냐. A, B, B가 같아가 안 나.
잘 모르겠지. 행렬이 그래서 어려운 건데 이게 낯설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근데 낯설다고 어려운 건 아니잖아. 반복하면 되잖아. 니네 어렸을 때 루트 12를 2루트 3으로 바꾸는 게 한 번에 되진 않았단 말이야. 그때 뭐 했니? 12를 어린이 현서가 뭐였어?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해가지고 2가 2개니까 해서 얘는 4 이걸 하지 않았니 우리 다들? 근데 그거 한 일주일 하니까 어때? 그거 할만하지 그치? 그런 것처럼 행렬도 이렇게 여러 번 좀 반복하다 보면 눈에 좀 익다 보면 좀 괜찮아져. 익숙하지 않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닌 거야. 봐봐. 자, A가 3B제곱이야 얘들아. 그럼 A, B가 같냐? 같아. 왜? A 자리에 뭘 넣을 수 있어? 3B제곱을 넣어봐. 그럼 왼쪽 뭐래? 3B 3승. 여기는 3B 3승. 뭐해? 똑같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마다 정보가 되게 많을 거거든. 쏟아질 거야 모든 게. 뭘 만족할 때, 뭘 만족할 때, 뭘 만족할 때. 그래서 내가 알려준 두 가지가 있지. 둘이 1차적 관계가 있을 때, 둘의 곱이 단위행렬 구조일 때. 근데 사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야. A가 B의 함수로 표현될 때 성립해요. 혹은 B가 A의 함수로 표현될 때 무조건 AB는 BA가 성립해요. 이 관점이 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잘 보세요. 자, A가 2B 제곱 더하기 단위행렬이래. AB, B의 성립해 안 해? 해, 100%. 왜? 아니 A 대신에 이걸 넣어봐. 양쪽, 오른쪽, 왼쪽 다 BBBBB야. 똑같은 B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이거를 너무 정형화된 틀 안에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떤 하나의 행렬이 다른 행렬로 표현이 되면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법칙. 무조건. 아시겠죠? 얘도 그런 거야. 얘도 봐봐. A는 뭐로 표현돼? B-단위행렬로 표현돼. 그럼 얘도 성립하는 거야. 됐죠? 얘만 좀 특이하게 역행렬 구조가 있는 거긴 한데 얘는 그냥 내가 외우라고 한 거고. 우리가 약간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A와 B가 하나의 행렬이 다른 행렬을 표현할 수 있으면 그런 법칙이 성립해. 얘면 얘도 성립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요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자, 프린트 봐봐. 자, 얘들아. 프린트 봐봐. 몇 번을 보시냐면 야, 저기 봐봐. 어디야? 여보세요? 저 봐봐. 360번 봐봐. 360번. 359번도 봐봐. 359번. 잘 봐. 날 믿어도 돼. 날 믿어도 돼요, 여러분들. 359번 뭐예요? 359번 다 똑같냐? 359 뭐야? 359 얘들아 조건 뭐 나와 있어? 3A가 B가 0이지. 그럼 뭐야? A는 무슨 B? B는 무슨 A라고 표현이 되지. 그럼 A, B, B는 같아. 알았어? 같은 거야. 그런 거 성립하는 거야 무조건. 밑에 360번 봐봐. 뭐라고 돼 있어? A 더하기 B가 2 단위행렬이지. 이러면 무조건 A, B는 같아. 왜? A는 B로 표현할 수 있고 B는 A로 표현할 수 있다. 그쵸? 넘겨보세요. 옆에 361번 A 더하기 B가 단위행렬이죠. 그러면 A, B, B는 같아. 알겠죠? 뒤로 넘겨봐봐. 어디 넘겨보시냐면 369번 봐봐요. 369번 369번 뭐라고 있어? 6번 A-B 행렬이 5 단위행렬이죠. 무조건 뭐예요? A, B, B는 같아요. 고민할 것도 없는 게 아시겠죠? A, B, B는 같은 겨. 371번 봐봐. 371에 니은번 봐봐. 니은번 A-2B가 단위행렬. 또 내가 말했지. P에다가 A하고 Q에다가 분배해서 K의 단위행렬 구조는 무조건 A, B, B는 같다. 증명까지 했지. 니은 같은 거 보는 순간 그냥 같다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막 그렇게 빡빡한 내용이 아니야. 자, 371번 봐봐. 371번에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어? A 곱하기 B가 단위행렬이지. 마이너스 단위행렬. 그거 보면 뭔 생각 들어야 돼? 아, A, B, B는 같구나.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그 다음 너네 이제 공부를 했어. 이런 구조를 보면 A, B, B가 같다라고 느끼지. 그럼 이제 A, B, BA가 같으면 생기는 일들이 뭐예요? 뭐가 가능해져요? 전개가 가능해져요. 오케이? 뭐가 또 가능해져요? 인수 분해가 가능해져요. 근데 얘들아 조심해야 돼.
방정식은 A, B, B가 같은 다른 원래 성립 안 하는 게 행렬의 특이성이야. 방정식을 못 푸는 건 원래 행렬이 그래.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 생각을 하지 말겠죠? 그러면은 A, B, B가 같으면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전개가 돼. 그리고 뭐가 돼? 인수분해가 돼. 알겠죠? 요 정도까지는 일단 머릿속에 좀 박아두시고 가장 큰 틀에서 느낌은 이거야. 응? A가 B로 표현되고 B가 A로 표현되면 A, B, B는 그냥 같다. 이런 것도 다 같다. 얘도 같다. 얘도 같다. 됐죠? 웬만하면 이제 그런 걸 좀 느끼면서 푸시면 되고. 자, 그 다음